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갑니다.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그동안 미국 기술주의 부진이라든지요, 코로나 환자 증가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사실 나름 잘 선방하면서 버텼는데요. 오늘 월요일은 조금 몸이 가볍죠. 주말에 확진자 수가 이제 100명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원화가 대단히 강세로 116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인데요. 미국도 사실은 금요일 날 만기일이었다는 거잖아요. 주가가 하락하긴 했지만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 우리 증시가 주초반 특별히 조금 힘을 내주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면서요. 구체적인 이야기 오늘 장영혁 팀장님 만나는 시간이 있는데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주 월요일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 만납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에도 방향성 고민보다는 속도에 약간 고민들이 살짝 하자 그러셨는데 사실 조금 불안한 국면들이 있었어요. 몇 주간에 미국 증시 기술주도 그렇고요. 예. 이번 주 흐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밀리 증시였으면은 벌써 밀렸을 그렇겠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구간입니다라고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G20 국가 이게 코로나 터진 지 지금 6개월 됐어요.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터진 지 6개월 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주가 상승률 G20 중에서 몇 등이나 할 것 같아요? 1등이라는 거 아닌가? 예,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렇게 올라왔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자라고 하면 2019년 대비해서 다 2020년에는 다 터지는데 누가 제일 덜 터지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IT가 워낙 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었으니까 시장이 IT 색깔을 얼마나 입고 있느냐, 유동성이 얼마나 풍부하게 풀려 있느냐 이런 것들 다 조합해 보니까 대한민국이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료 하나 보시면은요.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요즘 미증시 대비해서도 대한민국 증시가 잘 버티는 거고요. 중국 증시 대비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 버티는 겁니다. 이 구간 한번 보면 이게 2018년도를 100으로 놓고 그 이후에 우리가 S&P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보이는 모습은 간밤에 미증시는 크게 빠졌는데 대한민국 증시는 뚜껑 열고 보니까 얼마 안 빠지더라. 오히려 올라붙더라. 이런 그림들 요즘 많이 보셨죠? 중국 증시 대비해서도 요즘 미중 간의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또 심화되다 보니까 중국은 좀 슬로우한데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증시는 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분산 투자하듯이 글로벌 자금들의 분산 투자 개념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 분산 투자할 때도 강한 거 더 사잖아요. 약한 종목을 물 타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물 타는 거는 커피 믹스나 타는 거지. 사실 잘 나가는 종목들을 더 사는 게 당연한 포트폴리오 전략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 증시가 아웃퍼폼을 띄고 있다. 그러면 강한 종목 더 산다는 컨셉에서 봤을 때는 글로벌 자산 배분 입장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는 겁니다. 반면 다만 이런 그림들은 있죠. 과하면 좀 떨궈지기 마련이에요.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예전에 제가 네이버 카카오 색깔이 사실 아니었잖아요. 근데 저 같은 애도 갑자기 네이버 카카오 들고 와서 이걸로 합시다 라고 얘기할 정도면 색깔이 얼마나 명확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빅이라고 불렀었죠. 배터리, 바이오,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들고 와서 방송을 할 정도면 사실 저희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제 색깔 그쪽 아닌 거는 다들 아셨을 테니까 여기에다가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삼성, SDI 요것만 들고 있으면은 시장 매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가다 보니까 제가 몇 주 전서부터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조금 그럼 이제 톤다운하고 갑자기 현대모비스를 삽시다.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시 꺼낸다는 얘기는 이제 키 맞추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이 5 빅테크 보다도 우리의 7 빅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좀 과하게 갔었던 부분들은 톤 다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올랐었던 쪽에서는 탄성이 좀 떨어졌고 밑에서 이제 재가치를 찾아가야 되는 입장들인 종목들 쪽에서는 탄성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또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좋은 말로 표현하면 긍정적인 순환매가 돌기 시작했다. 몇 종목으로 뭐 시장이 올라왔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는 이제 뭐 상승 종목의 개수가 오히려 또 늘기 시작한다. 긍정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뭐 제가 이 얘기 많이 합니다만 다른 종목 다 떨어져도 삼성전자 이제 올라붙어 있으면은 시장 좀처럼 잘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최근 뭐 지난주 후반에는 삼성전자 탄성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지난주 초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삼성전자 얼마나 강해요. 삼성전자 탄성 떨어지니까 또 하나 나오는 그림이 있죠. 하이닉스 탄성이 좋아져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 사실 반도체가 시장 주도를 못한 지 꽤 됐는데 최근에는 시가총액 최상위 반도체 쪽에서 시장을 지켜주고자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 그럼 시장 좀처럼 안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요즘 삼성전자 누구 수급으로 올라요? 누구 수급이 많았어요? 외국인 수급이 많았어요. 예. 그 외국인 수급 쳐다보면 당연히 환율 얘기 나오죠. 우리 1160원대 얘기했는데 네. 우리 이러다가 1150원대, 1140원 네. 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FOMC에서 얘기를 뭐 많이들 들으셨을 테니까 좀 이제 한마디로 요약해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요약하실래요? 저금리 FOMC를. 상당 기간 간다. 네. 네. 2023년까지 제로금리 간다는 네. 얘기거든요. 물론 뭐 갑자기 2022년도에 금리 올린다라 그래서 뭐 시장에서 너네 왜 그랬어? 뭐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죠. 하지만 지금 FOMC에서 보여주고 있는 색채는 지금 적어도 뭐 긴축적으로 끌고 갈 상황 아니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달러 인덱스가 뭐 103핀가 찍었을 때가 제 기억에는 3월입니다. 올 3월에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찍었는데 지금 그거 대비해서 얼마나 밀려 있어요? 10% 이상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1,200원대 환율 물론 봤었는데 그때 대비해서 당연히 원달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달러 떨어지니까 또 나오는 현상이 뭐예요? 위안화가 강세죠. 위안화하고 우리 원화는 또 동조 현상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또 중국 경기는 상당히 또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달러의 하락, 그러니까 원화의 강세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원달러 떨어지는 거 좋아해요? 원달러 튀는 거 좋아해요? 원달러 떨어지는 거 좋아하죠. 워낙 강세로 가는 그림들을 좋아하니까. 그래야 대한민국 주식 샀을 때 주가 상승률도 먹고 환차익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워낙 강세로 가는 국면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자극된다라는 그림 하에서 보면 앞 페이지에서 봤었던 것처럼 최근에 삼성전자, 우리 대한민국 시장값이라고 부르는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 수급도 나쁘지 않더라. 게다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영업이익 이 가이던스가 요즘 나오는데 영업이익 가이던스 높여잡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종목 뭐예요 요즘? 삼성전자거든요. 뭐 10조 원, 11조 원, 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뭐 시장의 이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머리를 들었고 머리를 든 게 반도체다 보니까 반도체의 상대 강도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러면 지수는 당연히 아웃퍼폼을 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갑자기 FOMC의 색깔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이번 FOMC 끝나고 나서 시장이 밀리니까 다 뭐라 그래요. 뭐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사실 빠진 시장에는 빠진 이유를 갖다 대기 마련이거든요. 이번에 새로운 게 없어서 FOMC의 악재다? 이거 아닙니다. 잭슨홀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 뭐였죠? 네, 맞습니다. 생전 네. 들어보지도 못했던 표현을 들고 나온 이후에 처음 있었던 FOMC고 미 대선까지 가는 마지막 FOMC였고 그러면 여기서 뭔가 뾰족한 방법을 뭘 발표를 한다? 사실 그럴 만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게 없어서 악재? 이게 아니고 이건 시장 밀렸으니까 그냥 이유를 갖다 붙인 것뿐이고 FOMC의 색채는 여전히 시장 친화적이다라는 부분에 주목해 본다라고 하면
바뀐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잘 나가던 증시가 갑자기 뚝 부러질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새로운 이유들이 출현할 만한 게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런데 시장이 좀 불안해지니까 뭐 소위 말해서 시장이 좀 꿀럭거리기 시작하니까 애써서 빠지는 이유들을 막 찾기 시작하는 국면인데 그런 그림보다는 우리가 애초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방향론적으로는 큰 이 변동이 없는 것 같다. 다만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까 이 속도를 고민하는 움직임들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무리하게 올라붙은 종목들 쪽은 조금 실행하자. 오히려 밑에서 이제 반전을 보이기 시작하는 종목들을 차라리 좀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전략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전략 끌고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는 시장 아닌가라고 판단합니다. 네. 사실 뭐 걱정이 없는 건 아니죠. 걱정을 걱정거리를 찾다 보면 사실 시장에 여러 가지가 걱정이 있는데 걱정보다는 시장의 흐름들이 방향성을 띠고 간다.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뭘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느냐, 예, 뭘 갖고 놀아야 되느냐가 이제 관심사인데요. 투자 아이디어 알려주세요. 몇 주 됐죠. 뭐 제가 이제 모비스를 갑자기 네. 들고 나오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 네이버 카카오가 최고입니다라고 얘기하던 시장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제가 모비스 어때요? 라는 얘기를 들고 나왔거든요. 뭐 최근 현대차 주가 한번 PD님 한번 놔주실 수 있으면 주가 한번 길게 보여주실래요? 네. 현대차 차트를 요거보다 조금 더 길게 뭐 저렇게 봉 몇 개로 보면은 안 와닿으니까 그렇죠, 예. 좀 길게 뭐 연 차트나 뭐 예. 산 차트나 뭐 주봉으로 이런 봐도 걸로 아마 꽤 올랐을 거예요. 네, 네. 한번 쭉 네. 길게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현대차면은 가장 쉽게 드는 생각 뭐예요? 제조업의 대명사. 네, 지금 저기 주가 나오네요. 네. 이 저 주가 한번 보시면 올 3월만 했을 때도 7만 원도 안 하던 주가가 네. 지금 18만 원 합니다. 그러면 현대차가 제가 과거 방송에서도 이 얘기 한번 한 것 같아요. 현대차는 제조업의 대명사 같은 거였어요. 현대차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생산 라인. 생산 라인에서 막 그렇죠, 이렇게 네. 막 불꽃 튀기면서 막 뭐 조립하고 막 뭐 너트 돌아가는 소리 나고 뭐 이런 그림들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현대차의 그림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 주가 상승률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 주가 상승률이 과연 제조업체에서 나올 수 있는 주가 상승률이냐? 만약 제조업체에서 저 주가 상승률이 나오려 그러면 갑자기 100대 팔던 뭐 현대차가 갑자기 뭐 한 500대, 600대 정도 팔리면은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지금 그런 환경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제조업 경기로 설명하는 주가 차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뭘로 설명해야 돼요? 새로운 성장 스토리, 성장주로서의 접근 이런 것들이 맥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예 박사님 이 현대차를 성장주 스토리로 봅니다.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 하실래요? 그럼 뭐 전기차, 수소차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전기차, 네. 뭐 수소차, 뭐 수소전지, 뭐 이런 네. 부분들 얘기 꺼내거든요. 이게 시장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조업 경기로 쳐다보면 제조업체의 현대차를 쳐다보면 못 사요. 이렇게 오른 걸 어떻게 사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성장 스토리로 읽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주식이라는 거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지난 9월 15일이었죠. 지난 9월 15일 날 수소차 관련된 설명회 뭐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요. 네. 현대차가 언제 애널리스트 데이 같은 거 열어가지고 수소차 설명했겠습니까? 우리가 뭐 YOY 값으로 뭐 판매가 어떻고 우리 뭐 앞으로 그렇죠. 어떻게 될 거고 이런 부분 얘기했지 앞으로의 뭐 수소차 투자라든지 수소차 시장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맞아요. 얼마나 설명을 해봤겠어요. 주로 실적 그래서 나오면 컨퍼런스 콜라고 그럼요. 했잖아요. 네네네. 그게 일반적이었던 현대차의 이 컨퍼런스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컨퍼런스 내용을 보면 얘기가 틀려요. 수소차 전망, 뭐 수소차 뭐 투자의 계획, 뭐 이런 것들 이 발표를 하거든요. 그럼 더 이상 제조업체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주가가 내가 아직도 제조업체로 보이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주가면 거기에 걸맞는 컨셉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3사 중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기아차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니야 아무리 봐도 현대차는 제조업체야 라고 얘기하는 시각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이제 찝었던 것들이 모비스나 네. 이런 부분들인데 현대차 한 페이지만 더 보면
네, 여기 한번 보시면 이거 현대차 실적 가이던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얘기해요? 뭐 턴어라운드 작년에 적자였는데 YOY 값으로 뭐 흑자 내면은 뭐 그게 최고의 호재고 그렇죠. 네. 뭐 우리가 실적 읽을 때 다 뭘로 읽어요? YOY 값으로 네. 읽거든요. 그러면 이번 3분기 실적 이제 나올 텐데 뭐 영업이익 한번 보죠. 영업이익이 뭐 이만큼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읽어보는 거예요. 전년 동기 때 어땠냐? 아이고 전년 동기에는 아주 박살이 나 있었구나. 뭐 전 분기 대비해서도 뭐 너무 많이 오르는구나. 그러면은 이 주가로서 설명 못할 부분이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한번 보면 뭐 저도 현대차 브랜드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만 제네시스 브랜드가 사실 이렇게 설명하면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렉서스가 어디 브랜드예요? 도요타 네. 브랜드예요. 도요타의 고급 라인업이 렉서스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자동차 잘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렉서스가 어디 거예요? 물으면 렉서스가 렉서스지고 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자동차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현대차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지만 해외에서 물어보면 제네시스가 어디 거예요? 물어보면 이 제네시스는 제네시스지 무슨 뭐 어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국면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급화 전략이 잘 먹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 그룹의 이 미국 시장 MS 한번 보면 얘네가 하이 싱글을 항상 목전에서 이제 뭐 맞고 떨어지고 뭐 10% 잠깐 넘었을 때는 뭐 하늘이 도와주고 토네이도가 왔는데 현대차 공장만 피해서 휩쓸고 지나가고 뭐 이런 얘기 왔을 때 이제 두 자릿수 잠깐 봤었던 거지. 사실 현대차의 미국 시장 MS는 이게 떨어지면은 4%, 뭐 한참 올라붙었을 때 뭐 하이 싱글 요 정도였거든요. 지금 9%입니다. 9%. 그래서 이 9%의 이 미국 시장 MS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까지 현대차가 무슨 노력을 했느냐? 현대차에는 미국 시장에서는 세단이 많이 팔려요? 아니면은 SUV가 많이 팔려요? SUV가 많이 그래요? 팔려요. 네. 예.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SUV 라인업을 크게 세웠죠. 그리고 예전에 도요타가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잔존 가치거든요. 이 잔존 가치가 현대차가 예전에는 이제 고급차 이미지가 없을 때는 사면은 그냥 까지는 차 이 이미지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고급화 전략, 뭐 제네시스를 통한 뭐 고급화 전략 이런 부분들이 잔존 가치를 끌어올리고 뭐 괜찮은 SUV가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점유율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옆에 거는 이제 평균 이 차량 가격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예전에 그 싸구려 이미지는 이제 더 이상 잊어라. 지금 현재 뭐 19년도, 20년도 현대차가 고급화 전략을 상당 부분 성공하고 있는 그림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 같이 놓고 본다라고 하면 현대차 제조업만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현대차 제조업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모비스는 어때요?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지금 현대차를 성장주로 읽으면 전기차, 수소차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갔다, 뭐 수소차로 넘어갔다. 그러면 그 안에 부품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죠. 전장화되잖아요. 일단 내연기관 엔진을 드러내고 나면은 사실 상당 부분 이제 모터 전장화 이런 쪽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부품 단가 어떻게 될까요? 뭐 센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겠죠. 비싸집니다. 그리고 이 센서라는 게 어때요? 뭐 영구적으로 가요? 안 그래요. 이거 고장도 나요. 그러면 수리 비용도 나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많겠죠. 그 부품들 결국 누가 하나요? 결국 모비스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모듈 부분이라든지 뭐 전장화 부분의 매출, 뭐 매출 비중 뭐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건데 전동 부분의 매출 추이, 뭐 매출 비중 뭐 이런 부분들 놓고 봤을 때 확연하게 위로 뛰잖아요. 그리고 옆에 같은 경우에는 이 전동화 매출 이제 비중 보여주는 건데 여전히 낮거든요.
그럼 현대차를 성장주 스토리를 읽는다라고 보면은 현대모비스의 앞으로 전장화 스토리는 속도를 낼 거다 떨어질 거다? 당연히 속도를 낼 거다. 그리고 까먹지 말아야 되는 거. 현대차 그룹에 지금 지주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아직까지 네. 순환 출자거든요. 앞으로 근데 가야 돼요. 네. 현대차 그룹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기업 현대차. 음. 현대차를 소유하고 있는 거 모비스. 모비스를 소유하고 있는 거 기아차. 기아차, 네. 기아차를 소유하고 있는 거 현대차. 순환 출자거든요. 근데 지금 순환 출자 하라 그래요? 끊어내라 그래요? 끊어내라 정리하죠.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지주사 스토리로 갈 때 뭐 주목받을 회사 골라보세요. 그러면 글로비스, 모비스. 네. 그러면 정의선이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닐 테니까 정의선 부회장이 많이 들고 있는 거 글로비스. 글로비스, 네. 그러면 현대차 그룹 스토리에서 이 지배구조 스토리까지 읽으면 모비스, 글로비스 뭐 이렇게 결론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스토리를 읽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 부분도 뭐 시간 관계상 이거 띄어먹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LG화학 얘기 좀 2차전지 해야죠. 네. 네. 뭐 열받죠. 네. 저도 LG화학을 많이 들고 있었던 입장에서 저는 이제 꺾어지기 전날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낌새 보고 빼긴 뺐는데 이 열받죠.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분할 스토리는 뭐예요? 인적 분할이에요. 야 이거 몇 대 몇으로 쪼개졌어. 아 그래? 그럼 나도 뭐 배터리 부분 얼마 주어지니까 뭐 오케이. 뭐 배터리는 올라갈 거고 네. 뭐 화학 부분은 섹터? 빠질 또, 거고 화학 빠지는 것보다 배터리가 많이 올라가서 전체 시총이 올라가면 오케이. 이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분할이거든요. 근데 물적 분할을 택했어요. 물적 분할을 택하면 우리가 LG화학을 언제서부턴가 LG화학 주가 살 때는 뭘로 샀어요? 배터리를 보고 산 거예요. 배터리를 보고 샀는데 배터리를 100% 자회사로 두니까 뭐 결국은 이 실적이 LG화학으로 올라갑니다. 이거 뭐 얼마든지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나중에 결국 이 배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상장시킬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 주주들이 LG 배터리 뭐라고 읽어야 되지? LG 에너지 솔루션, 네. LG 에너지 솔루션에 뭐 얼마나 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냐 이걸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모해야 돼요, 공모. 일반 주주도 마찬가지고 뭐 한 주도 안 갖고 있었던 주주도 마찬가지고 공모해야 받을 수 있어요. 이거를 오로지 손에 쥐고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어요? LG 화학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상장할 때 돈은 어디로 들어가요? LG 화학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청와대 게시판에 뭐 이제 올라올 정도로 열이 받은 거죠. 뭐 BTS에서 그러면 빅히트에서 BTS 빼면 이게 BTS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열이 받은 거죠. 근데 의사결정을 이렇게 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박사님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실래요? 앞으로 2차 전지, 뭐 전기차, 뭐 이번 22일 날 배터리 데이가 나올 텐데 여기서 만약에 호재가 나왔다. 그러면은 LG화학 사실래요? SDI 사실래요? 그러게요. 이제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 앞으로 길을 가야 되니까 비중 차이가 좀 있죠. 예, 그러니까 순수하게 저 배터리 되는 건 사실 SDI가 낫죠. 네. 그러면 누가 봐도 그 그림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LG화학에서 수급이 빠진다. 앞으로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호조 얘기 나왔을 때 LG화학 손 대는 것보다는 SDI 사는 그림들이 많아지겠다라는 얘기는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더 명확해진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삼성 SDI의 2차 전지 매출액 전망 뭐가 크는 거예요? 중대형 전지에서 크는 거거든요. 그 중대형 전지가 이제 LG화학은 지난 2분기 때 흑자 전환을 했지만 얘네는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곧 될 거란 말이죠. 4분기 흑자 가능성이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읽는다라고 하면 LG화학 우리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대안으로는 그래 그러면 2차 전지가 잘못된 건 아니니까 LG화학 포션 줄여서 SDI 포션 들리면 되겠구나. 뭐 길게 보면은 LG화학도 나쁘지 않다. 이거는 밑에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 이제 LG화학한테 매기면 될 얘기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시점까지 시차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노이즈 없는 선택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럼 SDI 만지는 게 조금 더 편안한 선택이 될 것 같다. 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가장 또 핵심적인 섹터인 자동차하고요. 2차 전지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전략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수가 속도는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전에 비해서. 하지만 예전 색깔하고 분명히 달라진 것도 눈에 보입니다. 예전에는 뭐 아까 얘기했었던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셀트리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LG화학, 삼성 SDI 요 6종목만 있으면은 사실 시장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색깔이 많이 약해졌거든요. 그럼 우리가 쏠려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 안다라고 하면 이번에 새롭게 쏠리는 쪽도 그쪽으로만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속도는 떨어졌지만 색깔은 여전히 명확하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